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21년도 3회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21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진로 의사결정 모델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심리학 전체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역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의사결정 모델에 해당하는 건요. 말 그대로 이 과정적 측면을 묻는 건데요. 동기부여의 과정적 측면을 이야기한 건 누구냐면요. 바로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성 이론. 그러니까 이 둘 다 모두 다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그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 두 개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 심리학이 그 교육 심리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그 교육자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취업하는 동기부여시키는 그 방법 중에 과정 이론으로 브룸의 기대 이론과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닥 나오는 빈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진로 의사결정 모델의 과정에 대한 걸 물으면 브룸의 기대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21번 간단하게 하나 체크했고요. 2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제가 이제 심리학 강의할 때 그 되게 많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 되게 좀 재미있는 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미있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목적 적합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주 안 나오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언젠가 우리 기회가 됐을 때 제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22번 한번 해봅시다. 진로 발달 이론 중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핵심적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직업 문제 해결 능력은 지식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로 발달 이론 중에 핵심적인 가정 중에 하나 맞죠? 2번에 직업 발달은 지식 구조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내포한다. 그렇죠? 3번에 직업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은 인지적인 과정을 내포하고 있고 정서적인 과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직업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기술의 발전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별표 크게 쳐야겠죠. 이제 이런 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직장 내 요구들 간의 모순 혹은 직장의 요구와 직장 밖에서 요구. 뭡니까? 그렇죠. 역할 갈등. 정답 1번. 별표 크게 안에 쳐야 되고요. 24번. 이거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똑같은 문제 나왔었죠. 진로 성숙도 이거 완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의 태도, 척도, 영역과 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1번. 결정성.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정답 몇 번? 1번. 완벽하게 똑같네요. 그렇죠?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자, 25번 호손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손 연구는요. 사실 이것도 원래 심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개념을 설명할게요. 미국 시카고 서부에 호손이라는 곳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작업자들의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실험을 했는데 그게 바로 호손 공장 실험이에요. 호손 실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작업 집단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 집단은 굉장히 밝은 조명을 두고요. 또 다른 집단은 되게 어둡게 둔 거죠. 이러고 난 뒤에 이 둘을 일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원래는 이쪽이 생산성이 높고 여기가 낮을 줄 알았는데 둘 다 생산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번 더 합니다. 뭐냐? 이렇게요. 자, 조명 말고 다른 문제 때문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단을 다시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장 2명을 딱 놔두고요. 대장 2명을 놔두고 여기도 대장 2명을 놔두고 여러분 요게 A 집단, 요게 B 집단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대장들한테 당신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부하 직원들을 당신들이 뽑아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서 이 둘을 한번 작업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냐? A 여기에는 휴식 시간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휴식 시간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여기다 돈도 좀 더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안 준 거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냐? 양쪽 다 역시 뭡니까?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런가? 결국 이거였어요. 결국 뭐냐?
첫 번째, 인간을 기계처럼 그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여러분 감정을 가진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학자들이 와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여지껏 너무 기계처럼 그 상사나 그 회사의 사장들이 다뤘는데 그걸 연구자들이 와서 굉장히 좀 뭔가 쓰담쓰담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감정이 동했던 거죠. 그래서 감정 때문에 일단 생산성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는 이 두 사람들한테 같이 일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 두 사람들이 각각 어떤 사람을 데려왔냐? 자기들이랑 친한 사람. 그래서 그런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돈을 많이 줘도 뭐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주든 안 주든 어쨌든 그 일 자체가 즐거운 거죠. 회사 생활이.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성 공장 실험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가장 그래서 이 실험의 마지막 결론은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공식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공식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비공식 집단은 별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의 친목 모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간이 조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오케이, 그렇죠. 지금까지 기계로 보다가 드디어 인간의 감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죠? 3번에 비공식 조직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 설명한 거 다 나오네. 4번,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 이게 인간을 뭐로 본 거예요? 부품, 기계로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안 나오는 거라서 그냥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26번 별표 크게 쳐야겠네요.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 똑같은 거 또 나오네요. 그렇죠?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지난번 똑같은 문제네요. 17OHCS라는 당뇨 부신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답 몇 번? 1번.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자 B형 행동 유형이 A형 행동 유형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한다가 아니라 반대죠. A가 B보다. 그 다음에 X와 더슨의 U자가 아니라 뭡니까? 역U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 증후군 증후군은 뭡니까? 경계 저항 소진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6번 별표. 자, 27번 그냥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 개수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가급적 뭡니까?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표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가 되고 측정하려는 대상 자체가 좀 가급적 객관적으로 된 것들이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일단 표준화된 것들. 그럼 1번과 2번이죠. 거기서 성취보다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능 검사가 훨씬 더 객관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정답 2번. 별표를 치진 않겠습니다. 28번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네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부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경력 목표로 정하는 겁니다. 자, 핵심. 신입사원이 뭡니까? 부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경력 목표로 정하는 거. 이게 뭡니까? 경력 워크숍입니다. 우리 기본 이론서에 도 있어요. 정답 1번 별표 크게 하나 칠게요. 핵심어가 이거예요.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경력 목표로 결정하는 거. 오케이. 자, 29번 똑같은 문제 예전에 한번 했죠. 개인의 별표 쳐야겠네요. 개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직무 재설계. 저건 뭐였습니까? 1차적 관리,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죠.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출처지향적, 그렇죠. 관리 전략이라고 합니다. 정답 3번 별표 크게 치고. 30번 역시 별표 쳐야겠네요.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검사의 구두 지시사항을 미리 충분히 숙지해야겠죠. 두 번째, 지나친 소음과 방해 자극이 없는 곳에서 해야 검사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3번에 수검자에 대한 관심과 협조, 격려를 통해서 수검자로 하여금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4번에 수검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는 일상적인 용어보다 통계적인 숫자를 사용한다. 아니죠. 반대입니다. 통계적인 숫자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알아듣기 쉬운 일상적 용어로 해야겠죠. 정답 몇 번? 4번 별표 크게 하나 치고. 31번 별표 또 쳐야겠네요.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에서 창의성을 지향하는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artistic, 예술형이죠. 정답 3번 별표 크게 하나 치고. 32번 역시 별표 쳐야겠네요.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문항 중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측정하는 문항이 섞여 있다. 여러분 직업상담사 자격을 관련된 시험을 보는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이 두 개가 뭡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게 완전 다른 거죠. 뭡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때리는 거. 뭐였습니까? 타당성. 정답 몇 번? 1번. 오케이.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자, 33번. 별표까지는 안 치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문제가 앞에 있었어요. 뭐냐? 직무 분석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얻는 출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직무 현직자, 2번 현직자의 상사, 3번 직무 분석가, 4번 과거 직무 수행자. 정답 몇 번? 4번요. 왜요? 예전에 앞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할 때 가급적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최신 정보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그때 틀린 보기로 과거와 현재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 뭐 습득한다 이런 게 나온 게 틀린 거였습니다. 그쵸? 과거 직무 수행자는 이건 과거 정보 아닙니까? 최신 정보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틀린 겁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문제랑 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서 별표까지는 안 칠게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 체크만 하시면 되겠네요. 3번, 33번의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34번 특성 요인 이론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네요. 자,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대표적인 학자는 파슨슨, 윌리엄슨 또 누가 있습니까? 헐. 헐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헐. 영어로 헐. 자, 기억 맞죠? 예, 그래요. 자, 니은 직업 선택은 인지적인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정확하네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찾아서 이걸 직선적으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디귿의 개인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였고 심리 측정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 심리 측정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기읍, 니은 몇 번? 1번. 자, 34번 별표 크게 하나 치고 35번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아주 쉬운 문제라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공군이 개발한 것으로 모든 원점수를 뭡니까? 그렇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으로 체계화한 게 뭡니까? 스탯 9. 그리고 저게 뭐죠? 표준 등급입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스탯 9 적도. 9. 9가지니까 그래서 9. 진짜요. 그래서 9. 영어로 9. 그렇죠? 그래요. 정답 1번. 35번의 별표 1 하고 자, 36번 이거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 나왔네요. 작업 지도 시 직업 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직업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직업 적응 단계 맞죠? 2번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하는 건 지난번에 문제가 완전 똑같네. 이건 뭐였죠? 직업 선택 직업 뭐죠? 그렇죠. 직업 선택. 그렇죠. 순간 착각했네. 그렇죠. 직업 선택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선택을 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적응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답. 지난번에 문제 똑같죠? 정답 몇 번? 2번. 오케이. 36번 별표 하나 치고요. 37번 보겠습니다. 자, 스트롱 캠벨의 흥미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표를 치진 않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직업 전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죠. 맞죠? 2번에 207개 직업별 흥미 척도가 제시되고요. 3번에 반응 관련 자료 및 특수 척도 점수 등과 같은 자료에 제공되는 것도 맞습니다. 4번에 사회 경제 구조와 직업 형태에 적합한 18개 영역의 직업 흥미를 분류해서 구성했다고 하는데 스트롱 캠벨의 흥미 검사는 여기 보면 직업 형태에 적합한 18개 영역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6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냥 별표는 안 칠게요. 자, 그 다음 38번 별표 하나 칠까요? 38번은 별표 하나 칩시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하나 줄을 끄을게요.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직업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 과정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렇죠.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이 됩니다. 정답 3번 별표 하나 치고 방금 말씀드린 저 키워드를 기억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38번 됐고요. 39번. 요것도 한번 했네. 종업원 평가 방법 중 다양한 직무 과업을 모방해서 설계한 여러 가지 모의 과제로 구성된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어세스먼트 센터, 평가 센터법. 정답 1번. 별표 하나 치고. 40번 역시 별표 쳐야겠네요. 직무 분석 정보를 수집하는 기법 중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 것은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든대요. 이것만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올 게 뭡니까? 질문지법, 설문지법이죠. 정답 몇 번? 3번.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번도 별표 하나 치고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회차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